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지금의 추세로 이어진다면 30년 뒤 우리나라는 노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교회에서 찾아봤습니다. 보도에 최연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219위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2040년에 우리나라는 노인 3명당 유소년 1명꼴로 역피라미드 형태의 기형적 인구 분포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중요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조언합니다. 서원대 종교사회학 김성건 교수는 공동육아와 그룹홈 등 교회 공동체를 적극 활용한다면 교회가 인구 문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육아는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리 양육 시스템이며 그룹홈은 독거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 확충과 성도들의 활발한 참여. 김 교수는 사역의 우선순위와 교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교회 재정을 전문화해 나눔과 지역사회 구제를 위해 더 많이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사회봉사활동에도 인력이나 영역이나 프로그램 등 재반 측면에서 좀 더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노인 인구를 위한 복지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노인 성도들에 대한 복지는 전무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독거 노인의 시대가 지금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국 교회가 노인의 복지와 함께 노인 선교를 같이 가지 않으면 노인 선교는 어렵다는 것이고.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 강채훈 목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인적, 재정적, 공간적 자원들을 활용해 한국교회는 노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노인학교와 교회 실버아파트 운영 등을 꼽았습니다. 강 목사는 노인대학을 노인목회에 적극 활용한다면 교회 성장은 물론 미자립교회 자립과 교회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신교단 중 유일하게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대책위원회를 신설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앞으로 출산율 저하와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한국 교회의 문제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최연원입니다. 한국교회 대다수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최근에는 외국인에 대한 포교 활동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 전문 매체 교회와 신앙에 따르면 신천지는 최근 해외 여러 곳에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를 세우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지난 2012년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을 서쪽으로 가서 전한다는 뜻의 동성서행을 선포한 바 있으며 최근 신천지의 해외 포교 활동은 이러한 동성서행 행보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신천지 시온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천지 교육 과정에서도 외국인 수료생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와 신앙은 신천지의 공격적인 포교가 국내외에서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각 교단과 교회의 철저한 경계와 강력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학위문에서 김장환 목사는 북한 선교와 대북 인도적 지원, 탈북 동포 지원 등을 비롯해 재외 동포 구호와 빈국 교육 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가 커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장환 목사는 가족과 백석대 수원중앙침례교회 교인과 극동방송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모두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학위 수여 예배 설교에서 김삼환 목사는 하나님께서 비천했던 다윗을 쓰셔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미군 하우스보이에 불과했던 김장환 목사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역자로 키우셨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934년생인 김장환 목사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등을 맡고 있으며 동양인 최초로 침례교 세계연맹 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번 주간의 기독교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 함께 찬양을 부르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멤버가 모두 가족으로 구성된 찬양 밴드가 있다고 합니다. 원두가 단단한 껍질을 깨고 커피 향을 내듯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원두 패밀리 1집, 오늘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단단한 원두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오면 아름다운 커피 향을 냅니다. 바로 그 커피향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가족 찬양 밴드 원두 패밀리 1집이 발매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개념 가족 찬양 밴드 원두 패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작사와 베이스에 20대의 딸 효경, 드럼에는 10대 아들 효신, 메인 보컬에는 40대 엄마 미숙, 기타와 작곡, 전체 프로듀싱의 아빠 철이. 원두 패밀리는 한 가족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 공감되는 하나의 이야기, 복음을 노래하는 밴드인데요.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 등 앨범의 모든 제작 과정을 가족의 힘으로 다 해낸다고 합니다. 네, 저희 가족 찬양 밴드는요.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누나와 남동생 이렇게 한 가족이 모두 한 팀을 구성한 싱어송라이터 신개념 가족 찬양 밴드입니다. 이 뜻은 저희가 모든 음악 작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들을 저희 팀 내에서 다 소화하고요. 오래전부터 온 가족이 함께 가족 찬양 사역의 꿈을 키워왔다는 아빠 이철희 씨.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음악적인 재능을 보이고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막연했던 희망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게 한 곡 한 곡 만들어진 곡들을 모아 마침내 한 장의 앨범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두 패밀리라는 조금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노래를 쉬지 않고 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너무 시끄러우면 막 말릴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좋아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씩 먹게 되고 구체적인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숫자 1이랑 영어 2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일을 하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두는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 딱딱한 원두가 커피로 변신했을 때는 또 좋은 향기로 이렇게 전해주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로 이렇게 전하면서 사람들한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그 사랑 귀한 선물을 비롯해 총 11곡이 수록돼 있는데요. 창작곡과 찬송가 리메이크 곡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 것은 물론 장르도 보사노바에서부터 포크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담백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구성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귀한 선물, 그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의 고백으로 담아서 이렇게 보사노바풍으로 부드럽게 한번 표현을 해봤고 전체적으로 식구들이 갖고 있는 고백들을 가사로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두 세대가 함께한다는 것이 원두 패밀리만의 특징인데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소중해진 이 시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며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두 패밀리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그러니까 근엄하게 무조건 뭐 이렇게 해야 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 이제 그런 관계를 저는 원했었고 또 아빠도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잘 이렇게 소통이 돼서 잘 지내왔던 것 같고요. 가족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별로 힘들진 않고 오히려 좀 불편했어요. 좀 맨날 붙어 있고 하니까. 근데 막상 또 앨범 나오고 보니까 뿌듯하기도 했고 좀 신기하게 재밌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의 선물, 가족. 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원두 패밀리의 아름다운 가사와 따뜻한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가족들이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을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여러분께서 저희들을 관심과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음악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악이 될 거라고. 향긋한 커피향처럼 여러분께 다가가는 저희 원두 패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개념 가족 찬양 밴드 원두 패밀리 1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결정한 가운데 한국교회연합이 논평을 발표하고 국민 앞에 약속한 국가 개조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논평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결정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 개조의 포기 선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난국을 타개할 차선의 선택이라면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 개조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 총리에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론 검증도 통과하지 못할 인사를 책임 총리로 추천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교회는 이와 함께 여야 정치권과 언론, 종교계, 사회 지도층 모두가 뼈를 깎는 자성으로 국가개혁과 개조를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끝내고 서로를 인정하며 상생의 길로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기독신문이 창간 5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열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기독신문은 50주년 비전 선포식에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기독교 매체가 될 것과 SNS 등 온라인 소통을 확대할 것, 신학과 미디어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할 것 등 4가지 분야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 안명환 목사는 이번 비전 선포로 기독신문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개혁신앙과 교회 그리고 성도를 위한 신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50주년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는 기독신문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빛과 소금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독신문은 예장합동총회 기관지로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목적으로 1965년 처음 발행됐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1887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가 오는 29일 현 성전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새 성전은 2017년 지상 13층과 지하 4층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며 완공 전까지 예배는 현재 본당 옆 언더우드 교육관과 광화문 빌딩 집회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입시 사교육 바로 세우기 기독운동 등이 공동 주최하는 새로운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기독교 학교 교육 토론회가 다음 달 18일 종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참석자들은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의 정책 방향이 기독교 학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상계교회가 8월 4일부터 6일 그리고 7일부터 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평택대학교에서 대은혜의 세대를 준비하라를 주제로 제4회 청소년 기름부음 캠프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시대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기름부음 사역의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춘천 기독교연합회가 다음 달 6일부터 나흘간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연합 부흥성회를 엽니다. 이번 성회는 강원도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열리며 주 강사로는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가 나설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많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최고 40mm까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천둥, 번개와 돌풍도 동반될 것으로 보이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도 살짝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21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일에는 경북 일부 산간에 소나기 예보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